전기기사 실기시험에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과목이 전기설비 시설인데요. 전기기사 실기는 필답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답형으로 시험 문제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여기서 이제 본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하는 과목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게 되면은 수검자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수검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게 되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에는 흑색 필기구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흑색 필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수검자 처리 규정에, 답안 처리 규정에 보시면 소수점 발생 시 뭐 세 번째까지 계산한 다음에 사사고입하여 두 번째까지 답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고, 문제마다 소수점을 처리하는 규정이 따로따로 나와 있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소수점 처리하는 규정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록이라든지 차단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전격 용량을 표를 보고 찾았을 경우에는 소수점의 의미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소수점이 있으나 없으나 용량에서 표를 찾기 때문에 그 찾는 값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달록이, 차단기, 그 다음에 피례기 이와 같은 것들은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전격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단위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하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꼬박꼬박 잘 읽어서 원하고자 하는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항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으면 딱 세 번째까지만 채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많이 안다고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많이 쓰면은 채점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항목, 즉 세 가지 쓰시오 하면 세 번째까지만 채점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섯 개까지를 쓰라고 하면은 다섯 번째까지만 채점을 합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다 보면 간단하게 쓰시오, 또는 뭐 쓰시오, 또는 정확하게 쓰시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라고 요구했을 때는 핵심적인 말을 빠뜨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또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답안지에서 주어진 공간을 다 활용하여 답을 세밀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검자 유의사항을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과목이 지금 첫 번째 과목이 전기 설비 시설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이것은 전기 기사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그 도기호, 그림기호,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것, 내선 규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것, 이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도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중요사항 한두 가지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용어 해설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용어 해설이 대략 한 40여 가지가 제가 이제 발췌해서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용어 해설은 거의 암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번, 2번 보게 되면 A, B종 표주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 B종 표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 표주 하게 되면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저압 표주라고 하는 것은 저압용 표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1.1배에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전류가 1.6배의 전류가 된다거나 2배의 전류가 되면 규정된 시간 안에 이제 녹아서 떨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30A 이하짜리인 경우에서 1.6배가 이제 60분이고 2배가 2분 이내에 용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선 규정상에서 우리가 실기시험 문제 볼 때는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A종, B종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압용 표주라고 하는 것들은 1.1배까지는 견디는 것이니까 1.1배에서부터
1.6배 사이에서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A종이라는 퓨즈라고 하는 것은 저압용 퓨즈 중에서 110%에서부터 160%, 즉 110%에서 죄송합니다. 130% 이내에 용단되는 것을 A종이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B종 퓨즈라고 하는 것은 130%에서부터 160% 이내에 작동하죠. 참, 여기가 135% 되어 있죠. 그래서 A종이라고 하는 것은 110에서 135%, 그 다음에 B종은 130에서 160% 사이에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A종, B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우리가 설비 기준에서 했던 이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게 되면 이제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과부하 전류라는 거하고 과전류, 특히 과전류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단락 전류를 합쳐서 과부하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과부하 전류는 말 그대로 부하에 많이 흐르는 전류죠. 단락 전류는 사고 났을 때 흐르는 전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류를 합쳐서 과전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류를 합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제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를 우리 책의 그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리형 퓨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고리형 퓨즈라고 하는 것은 저압 퓨즈에서 고리 연합금의 선이나 판 모양으로 만들어진 저압용 퓨즈를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그 한류 퓨즈란 말 나오죠. 한류란 말은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류 퓨즈 하게 되면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퓨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 우리 내용이 단락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며 또 흐르는 단락 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퓨즈로서 이 성질에 관하여 일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을 한류 퓨즈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한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전류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보다 더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라는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비포장 퓨즈는 포장 퓨즈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포장은 백그라이트 통 안에다가 이제 퓨즈를 집어넣는데 그걸 교체를 할 때는 통 자체를 바꾸는 게 포장 퓨즈고요. 비포장 퓨즈라고 하는 것은 통 안에 들어있는 퓨즈만 빼내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누설 전류, 지락 전류, 누전 경보 장치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한두 번 정도 읽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고, 15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중성선이란 어떤 것이 나와 있죠. 요거 이제 바로 우리가 관련된 문제 보게 되면 중성선이 무엇인지 쓰라고 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에 중성극이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가서 보게 되면 접속선이란 말 나와요. 여기서 이 접속선이란 용어가 접속선, 이것은 접속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 등 상호 또는 이들과 금속 박스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적으로 연결된 걸 말하죠. 연결된 전선인데요. 이때 이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을 전부 접속선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특히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 중에서 접지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접지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본딩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딩선 또는 본드선, 접지본드라고 부르죠. 접속선이란 어떤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을 접속선이라고 하더라라고 하고, 특히 접지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본딩선이라고 불러주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대지전압하고 접촉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지전압이란 용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지전압은 접지식 전로일 때와 그 다음에 비접지식 전로일 때의 용어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접지식 전로일 경우에는 전선과 대지 사이 전압을 말한다고 적혀 있죠. 대지 사이 전압이고, 그 다음에 비접지식 전로일 경우에는 전선과 전선입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 전압이다. 우리가 이제 필기 공부할 때는 여기에 대한 용어를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실기
공부할 때는 이 대지전압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지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접지식 전로는, 즉 접지식 전로라고 하는 것은 단상 3선식이나 또는 삼상 4선식과 같이 중성선이나 접지선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전선과 대지 사이이므로 일반적으로 전력선하고 중성선하고 사이에 걸리는 것을 대전압이라고 부르고요. 비접지식 전로의 대표가 이제 삼상 3선식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전로에 중성선이나 접지극이 없는 전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전압을 전기 설비 기준 용어로 여기 나와 있는 대지전압이라고 용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전압이라는 용어를 접지식, 비접지식 나누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전압이라는 용어 나오죠. 이 접촉전압의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인체. 여기서 인체란 말 대신에 생체라고 적혀 있는데, 생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 생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몸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기준에는 정확하게 보면 가축이라든지 인체라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체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생체에 걸리는 이런 전압을 갖다가 접촉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를 하다 보면은 조형물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조형제, 조형물, 이런 거. 조형제, 조형물.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강고탑, 토지 등에 장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이나 기둥,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형제, 이러한 물체를 조형물 이렇게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가공전선이라든지 옥측전선이라든지 이런 전선들이 조형제하고 얼마큼 이격시킬 것인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조형제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가서 보게 되면 우선이란 말 나오죠. 우선내. 이 우선내는 이제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죠. 지붕이 이렇게, 여기 이제 벽이고요. 그 다음에 벽하고 나란히 수직선을 긋고요. 수직선을 긋고, 여기 벽입니다. 여기 지붕이고요. 벽하고 나란히 수직선 긋고요. 이 수직선에 45도 각도 선을 긋고요. 45도죠. 선을 긋는 이 선이 바로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비 맞는 선이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가 건물 위니까 우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여기는 비가 맞을 수 있는 장소들이고 여기는 비가 맞지 않는 장소들이죠. 그래서 우선 내, 우선 외, 여기가 우선 외가 되는 것이며 여기가 우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는 비나 이슬이 젖지 않는 장소를 말하고 이 공간 말하는 겁니다. 비나 이슬이 젖지 않는 장소를 말하고 우선 외는 비나 이슬이 젖는 장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선 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관등회로가 있죠. 이 관등회로는 필기시험 할 때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고 실기시험 때도 상당히 잘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등회로란 정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더라. 즉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 즉 점등관까지 사용되는 전선을 관등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관등회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방수용, 방수평, 이와 같은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용어 있는 것들은 한 정도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 8, 9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난연성하고 불연성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들이 난연성, 불연성, 내화성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난연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불연성이 무엇이고 내화성이 뭔지도 모르고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서 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나 아크들에 대해서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는 실용상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내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읽어봐서 알아주시고요. 절연가가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33번하고 3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하고
2종 금속재 가유전선관이 나오는데 이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내용을 읽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유전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강판을 나선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유전선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감는 것이 1종이고요. 거기다가 화이버제를 끼워 넣어서 2종으로 감는 것이 2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적으로 2종이 기계적으로 강도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설비에 사용하고 있는 가유전선관은 거의 2종 금속재 가유전선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종과 2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몰드라든지 라이팅 덕트라든지 플로우 덕트라든지 이런 내용도 평소에 쭉 한번 읽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애관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애관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애관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출공사로 즉 애자사용공사할 때 전선이 벽을 관통할 때 벽에다 뭘 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출공사 시공을 할 때 벽을 관통하기 위해서 전선이 벽을 관통하기 위해서 전선에 끼우는 자기재 홈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애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애관의 정의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려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40번에 가서 배선기구란 말이 나올 겁니다. 배선기구. 우리가 이제 배선기구 하는데 그 배선기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선기구라고 하는 것은 책에도 이제 우리가 보인 바와 같이 이것은 접속기구라든지 또는 그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유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선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접속 박스들이다 또는 뭐 접속 커넥터다 이런 것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옥내 소형 전멸기 이런 것들 과절 차단기 아시죠? 퓨즈나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속기는 콘센트 플러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콘센트 플러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선기구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기구의 용어의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 42번에 가서 뱅크란 용어가 나올 겁니다. 전기 설비에 보게 되면 이 뱅크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수연 설비라든지 변압기 용량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뱅크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뱅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접속된 변압기나 콘덴서에서 결선상의 단위입니다. 결선상 용량의 단위를 말하죠. 어디하고 어디냐면은 변압기나 또는 전력용 콘덴서 변압기나 전력용 콘덴서에서 그 회로의 회선상에서 결선상에서 그 용량이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을 뱅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뱅크는 변압기 한 대로도 1뱅크를 할 수도 있고 두 대로도 할 수도 있고 세 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1군, 2군, 3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뱅크, 2뱅크, 3뱅크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압기 여러 대로 1뱅크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뱅크란 용어하고 변압기 용량으로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뱅크. 그 다음에 이제 심야 전력기구라는 용어가 나오죠. 심야 전력기구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일반 기구는 보통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보통 적용하는 것이 일반 전기 기구들인데 심야 전력 기구는 밤에 남아도는 전력을 이용해서 심야에 전기를 이용하여 가열 장치를 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심야 전력 기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열기죠. 전열기에다가 심야에 낮은 작은 전기 요금으로 충분하게 가열시켜서 추결시킨 다음에 낮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심야 전력기구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전기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의료용. 그래서 의료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의료용에서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의료용 전기 설비라고 하게 되는데 의료용에는 접지 단자와 그 다음에 접지 종합센터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 접지 단자와 접지 종합센터를 한 번 정도씩 읽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수전반 그 다음에 배전반
그 다음에 분전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이런 용어들을 또는 제어반 이런 용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특고압이라든지 고압 수용가에서 수전하는 설비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수전반에 대해서 꼭 이제 알아두시고,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전반 있죠.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대리석판이라든지 강판이라든지 목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용해 가지고 개폐기, 개폐장치,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와 같은 보호장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기장치, 즉 지시계기, 감시계기, 예를 들면 전류계, 전압계, 역률계 이런 감시기구들을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놓고 이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 배전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말하게 되냐면은 이 분전반 안에는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집합체가 이제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기구를 제어한다거나 또는 동력장치를 제어한다거나 이와 같은 어떤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제어용 기구라든지 또는 제어용 개폐기라든지 이것을 집중하여 설치한 것을 우리가 제어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용어들을 혼동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용어가 좀 더 이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더 나와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설비 또는 실기 공부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는, 거론되지 않는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어들이 더 있으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그때 용어를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대략 50여 가지의 이 용어들은 필수적으로 한두 번 정도로 읽어봐 주시고 저하고 같이 알아본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를 문제에다가 바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은 우리가 그림기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물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기호하고 어떤 정해진 약호가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KSC 0301이라는 거하고 KSC 0303이 있는데, KSC 0301에 우리 KS 규정이죠. 여기에는 전기 일반용 그림기호죠. 일반용 심벌, 즉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KSC 0303에는 전기 0301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0102이고요. 여기가 0301이죠. 0102가 전기 일반용 심벌이고요. KSC 0301이 전기 배선용 심벌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쓰려고 했던 KSC 0303이 전기 통신용이죠. 통신용 심벌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심벌은 KSC 010에 나와 있는 여기 일반용 심벌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전동을 어떻게 그리고 저항은 어떻게 그리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접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전기 배선용 심벌인데, 이 배선용 심벌에는 배선에서부터 조명, 접속기, 그 다음에 뭐 방제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여기 KSC 030에 나와 있는 배선용 심벌 중에서 시험에 그래도 잘 나오고 그 중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될 것 몇 가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용 심벌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용 심벌은요, 거의 우리 그 전기 실기 시험에는 거의 거론은 많이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되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외운다기보다도 문제 나올 때 그때 해결하는 것이 더 낫고요. 일단 여기서는 저 두 가지는, 특히요 배선용 심벌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되죠. 우리 책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용을 지나가지고 여기 심벌이 그림기호로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배선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배선 심벌. 배선의 심벌은 여러분들 책에 보는 바와 같이 기본이 세 가지예요. 기본이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냥 길게 그어져 있는 이런 점선은
천정은폐배선이라는 것이고, 천정은폐배선, 천정에다가 묻어주는 거, 천정은폐배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점을 짧게 찍는 점은 노출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점을 찍었던 이 파선들은, 이것은 바닥은폐배선이죠. 바닥은폐배선이다.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천정은폐인지 노출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아먹어야 되죠. 이 심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종의 공통된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알아야만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활용하는 방법은 점을 하나 찍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점을 2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을 하나 찍는 것은 우리 이제 보게 되면은 천정은폐 중에서 천정속을 구별할 때, 그러니까 천정은폐배선과 천정속배선 구분할 때 이걸 쓴다는 얘기인데, 무슨 뜻이 되는 것이냐면은, 모든 천정에는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 그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중 반조가 있잖아요. 그 반조 사이에 들어갈 때가 천정속배선이죠. 그래서 이 천정속배선은 점을 하나 찍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또가 또 있죠. 지중매설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천정속배선보다는 지중매설선으로 훨씬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천정속배선 할 때는 주기를 달아주어야 혼동하지 않죠. 그래서 요 심벌이 나오면 거의 지중매설선으로 답변해야 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중매설선, 천정속배선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중매설선을 사용한다는 걸 더 많이 알아두시고, 이것은 뭐냐면은 바닥에다 은폐배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닥에 은폐하지 않고 바닥면에다 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면 노출배선이다 라고 하죠. 바닥면 노출배선이라고 하게 되니까, 바닥 은폐배선이 아니라 점 2개 찍어 놓은 것은 바닥면에 노출로 시공을 한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배선 심벌, 이것을 반드시 요 3가지 기본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더 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